다음은 12지지도 나오잖아요. 아까 무오일 그 오, 여기에 오가 있는데 그걸 살펴봤는데 이제 12지지도 갑골문에 쭉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영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백회 표시를 딱 해가지고 항상 이 머리는 이렇게 백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있고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상형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축은 갑골문에 이제 손숫자와 거의 닮아 있고 손숫자에 그래서 촉이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 동물의 손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축이고요. 그다음에 인은 이런 그 화살 모양이에요. 화살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뭘 상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골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의 명칭으로. 그래서 무슨 그 제사 그 희생으로 쓰이는 동물을 막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뼈를 발라가지고 살을 하고 뭐 이런 제사의 명칭인데 그게 묘자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돌로 된 어떤 악기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모양 이런 거를 상영한 걸로 보여져요. 진짜. 그다음에 요 사자는 꼬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나 또는 작은 벌레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자는 이런 형태인데요. 절구공이 있잖아요. 절구를 이렇게 찌을 때 그 모양을 상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자는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골문은 이런 형태예요. 그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를 상영한 글자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는 번개 모양이에요. 번개. 나중에 요 글자가 이제 조상신, 무슨 신하는 그 신자로도 이제 발전을 하는데 초기의 신자는 이게 번개 모양의 글자를 가지고 번개를 상영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자는 신석기 막 이렇게 토기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술통 모양이다. 그 술통 모양을 상영해서 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술자는 그 도끼 이것도 이제 권력자의 어떤 권력의 상징인데 도끼 부월 모양이 나중에 요 술자로 변했다. 갑골문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자 돼지 해자 돼지의 모양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상영한 글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12지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띠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우리 제가 이제 자생이라서 쥐띠인데 이거는 쥐를 상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12지지를 사용하던 갑골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띠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글자가 그것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이 12지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동물 띠하고는 그다지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 날짜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12지지를 이렇게 쭉 봐도 이게 관통하는 어떤 맥락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사유체계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지, 12띠 또는 음양오행, 사주명리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골문의 그 사료적 가치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갑골문의 표기법은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료로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료입니다. 앞에서는 요 무오일 그
걸 봤는데요. 갑골 편을 봤는데 요 갑자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갑자 복 앞에 날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일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정인, 요 정 앞에 글자는 정인이거든요. 요 사람이, 요 정인이 묻습니다. 왕이 빈, 상갑, 협.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이 상갑을 이렇게 빈으로 맞이해서 요 협, 이것도 제사 이름이거든요. 이 협이라는 제사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정인 이름이 나왔고 왕이 상갑을 빈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런 것을 점쳤구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갑오일에 아까 말씀드린 갑오일에 정인 사가 방이 오늘 침입해 올까요? 이런 걸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오일은 이게 60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60일 중에 하나인 무오일이잖아요. 그게 1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60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한 해에 1월에 해당하는 거는 또 몇 년도인지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알아내기가 아주 쉬운 그 갑골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후기에 나온 갑골 편인데요. 여기에는 왕팔사라는 글이 나와요. 왕팔사는 뭐냐면 그 왕의 즉위 8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까지 나와요. 근데 당시에는 연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이 제사 사자를 써가지고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만큼 은나라 때, 상나라 때는 이 제사가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연도로 이 사자를 쓸 만큼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글자를 이 편을 한번 살펴보면 개축복, 개축일에 묻는 거잖아요. 개축일에 이 정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가끔은 생략되기도 하고 왕이 직접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 앞에는 이걸 전복을 묻는 정인 이름이고 생략되기도 한다. 뭘 물었느냐? 금세 수화? 이게 뭐냐면 올해 벼화자잖아요. 풍년이 들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홍길, 아주 매우 길하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겠다는 그런 점사죠. 그걸 언제 썼느냐? 제8월 유왕팔사. 그러니까 왕 8년 8월. 네, 이렇게 풍년이 들겠다는 점사를 쳐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 8년 8월 개축일에 이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 물론 이제 뭐 풍년이 들겠다 또는 누가 방이라는 어떤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겠다,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시간과 어떤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상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복원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고 당시에 무엇이 중요했는지, 국제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0간지 날짜 표시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이제 60일까지 쭉 요 순서대로 날짜가 돌아가는 거예요. 상나라 때는. 그리고 이 10간, 이 10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일순이라고 했습니다. 10일은 일순, 1년은 일사. 그래서 요게 천간, 갑부터 개까지 10개 돌아가는 게 일순이고요. 요거는 그러면은 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은 약 육순이 뭐 6번 돌아가가지고 한 36순 정도가 조금 넘는 게 이제 1년이 되고 그게 일사로 표현이 됐다. 그리고 갑골 복사편에도 보면은 요거를 막 쫙 새겨 놓은 게 몇 개 발견이 되거든요.
그때 정인들도 요 표를 새겨놓고 뭐 오늘 갑자일에 점을 쳤는데 5일 뒤 뭐 무진일에 뭐 방이 쳐들어오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점을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기묘하게 간지표가 60간지표가 쓰였다. 그러면 이 은나라 때, 상나라 때는 이 간지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이 12지지를 이렇게 이제 동물 12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축, 소에 해다, 뭐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면 이제 지금 용의 해인데, 요 글자들이 갑골편에도 다 나와요. 이 자는 요런 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쥐서자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나중에 쥐서자가 됐고, 소우자, 소 모양 생겼잖아요. 이런 글자가 다 따로 있어요. 이 축자 말고 소에 해당하는 이런 글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호랑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놨죠. 그다음에 토끼도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용이라는 글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글자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모양을 또 형상한 이런 글자를 썼고, 뱀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런 글자가 갑골편에 이미 있었어요. 말 갈기를 막 표현을 해놨고, 이제 말자로 이런 글자가 있었고, 양도 이렇게 양을 표현을 했어요. 원숭이도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닭,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뼈에도 어떻게 이렇게 새겼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개, 꼬리가 이렇게 딱 올라간 거는 개예요. 그다음에 돼지는 꼬리를 내린 거는 돼지. 이런 갑골 글자가 다 있었는데, 다른 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우리가 갑골문이 한 3,300년 전부터 한 3,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그 당시에 이 10간 12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요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간은 상왕의 묘호로 쓰였어요. 묘호 아시죠? 묘호. 돌아가시면 그 왕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왕에게. 지금은 우리가 뭐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이잖아요. 이게 묘호예요. 묘호나 시호라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붙이는 이름. 우리는 뭐 세종, 문종, 뭐 태종, 성종 이런 거를 쓰는데, 상대에는 그런 걸 안 쓰고 이 십간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상갑, 대을, 외병, 뭐 대무, 여기 이런 십간을 써서 상왕의 묘호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중국의 학자 상옥지가 상대의 주제제도라는 책에서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 이게 다른 뭐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갑골문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상왕실의 조상 제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지냈더라. 그거를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순서대로 지냈고, 그 하나의 제사, 5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제사는 또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상갑이라는 그 선왕이거든요. 이분은 이게 이제 상왕실의 세계표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상갑, 보을, 보병, 보정, 시임, 시계. 이분들은 누구냐면 상의 개창주 탕왕 있잖아요. 탕왕을 대을이라는 묘호를 썼는데, 이 대을의 6대 조부터 쭉 지된 거예요. 6대 조를 갑을, 병정, 임계로 딱 맞춰가지고 뭔가 인위적인 어떤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6대 조가 갑을, 병정, 임계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3개가 있고 제사를 처음부터 지냈고, 그 다음에 1순에는 이제 공전이라는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라는 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2번째 순에는
선공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왕은 아니었는데 왕의 선조죠. 선공 6분에 대한 제사를 이 날짜, 갑의 날에는 상갑에게 지내고 을의 날에는 보을에게 지내고 병의 날에는 보병에게 지내고 이 날짜에 맞추어서 그 왕, 선공, 선왕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딱 지내더라.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선공을 먼저 지내고 개창주 대을부터 K1은 왕, 킹 첫 번째 왕이에요. K2 두 번째 왕 이렇게 대을 그 다음에는 대정인데 대을의 왕은 그 다음 순에 여기는 순이고요. 그 다음 순에 을일에는 대을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또 모셔요. 정일에는 대정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그래서 뭐 대갑은 그 다음엔 왕은 없기 때문에 대갑은 그 다음 순에 갑일에 또 대갑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그 제사를 받는 왕을 딱 매치시켜 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순서에 맞게 쭉 지내더라. 이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상나라의 이 날짜가 중요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이 날은 만약에 갑일이라면 갑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게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일에 갑왕이 많아요. 갑왕이 많고 을왕도 많고 이 정왕도 많아요. 신은 뭐 조금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갑, 을, 정 뭐 이런. 그래서 날짜와 왕의 묘호를 맞추어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그것도 순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 때는 거의 이 조상 제사를 1년 동안 5번을 지내면 36순이 다 가더라. 그게 거의 1년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1년을 1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가는 상왕의 묘호로 쓰였고 그 묘호에 맞는 날짜에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간지의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